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강 피트 생물 엄태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포 분열과 염색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응축된 상태의 DNA 산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진핵세포의 핵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로 유전 정보를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통 원핵세포의 경우는 염색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쓰지 않는다라고 해서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원액에서도 원액 염색체, 세균 염색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쓰지만 응축된 상태의 나비 모양의 염색체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구성을 보게 되면 DNA 플러스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염주 모양의 뉴클레오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뉴클레오좀. 그래서 이 뉴클레오좀은 염색질이나 염색사나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히스톤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보게 되면 팔량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팔량체가 H2A라고 하는 단백질과 H2B라고 하는 단백질과 H3와 H4라고 하는 단백질이 각각 두 개씩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종류의 단백질이 두 개씩 존재하니까 토탈 옥타머라고 하는 8개 팔량체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히스톤 단백질 자체가 DN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양전하를 띠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생체 조건에서 물론 그렇겠죠. 그죠? 자, 얘가 양전하를 띠는 이유는 여기에는 리신이라고 하는 염기성 아미노산의 어떤 함량이, 리신의 함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염색체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워봐서 친숙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가죠. 분열기의 굵고 짧은 모양으로 응축해서 만들어지고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요 영역에, 그죠? 이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이 영역을 동원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동원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염기서열을 뜻하는 거고, 여기에는 DNA가 매우 응축이 된 상태, 즉 메티러가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전 정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원체라고 하는 영역에 특정 어떤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데, 자, 그 특정 단백질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동원체 판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동원체 판이 결합을 했을 때 비로소 동원체 방추사가 동원체 판에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양극으로 어때요? 이 염색 분체가 나뉘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때는 코에신이 분해가 되면서 양극으로 어때요? 이동시키는 애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 단백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디네인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양극이 음성말단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동원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 동원체를 경계로 해서 이 위쪽 부분을 P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 부분을 Q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참고로, 자, 이런 어떤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어쨌거나 이제 동원체에 누가 결합한다고요? 크게 보면 방추사가 결합을 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원래는 동원체에 동원체판에 방추사가 결합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도 문제 어때? 그렇게까지 물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그 염색체의 어떤 그 풀어진 구조를 보게 되면 이중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 DNA 분자, 그죠? DNA 분자, 유전 정보를 갖고 있겠죠? 이 DNA 분자가 여기서 히스톤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뉴클레오좀을 형성을 하고, 이 뉴클레오좀들이 모여가지고, 그지? 염색사나 염색질을 만들어주죠. 그죠? 이 염색질이나 염색사는 풀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얘가 콘덴신이 인산화됨에 따라서, 콘덴신과 결합함에 따라서, 그죠? 이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염색체로 바뀌는데요. 이 염색체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그 얘기했던
DNA 복제 전에는 이 한 가닥의 염색 분체만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S기 때 DNA가 복제가 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모양의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유전 정보랑 이 파란색으로 어때 표시한 유전 정보는 어때요?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DNA 복제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염색체 또한,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염색체 또한 요 DNA, 요쪽에 있는 DNA가 복제가 돼가지고 또 한 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유전 정보가 무조건 같아요. 같은 좌위에 있는 유전 정보가 무조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DNA 복제 결과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이름을 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은 염색 분체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둘을 시스터 크로마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제 P암과 Q암이라고 하는 건 아까 참고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끝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단소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단소체.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죠?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는 진핵세포의 염색체 말단을 얘기를 해요. 진핵세포는 선형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단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복제 과정에서 계속 짧아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텔로미어는 의미 없는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 텔로미어가 복제를 계속 반복을 함에 따라서 사라지게 되면 나중에 고갈도 되겠죠. 아예 없어지기도 하겠죠. 그렇게 되면 분열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 분열 능력이 없는 세포는 곧바로 내인성 경로를 통해서 얘가 세포자살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세포는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분자생물학에서 또 나오는데, 그죠? 이 텔로미어를 복구해주는 효소도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텔로머레이즈, 그죠? 혹은 말단 소체 복원효소, 복구효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뭐냐? 유성생식하는 생물들이 부계와 모계로부터 받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유전자의 종류는 동일한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성염색체 중에서 X하고 Y는 크기와 모양과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지만, 다른데도 불구하고 얘가 세포 분열 시에 상동 염색체처럼 분리가 되기 때문에 XY 염색체는 여기서 상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XY는 예외라고 하는 게 크기와 모양이 같진 않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상동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1번부터 22번까지의 어떤 사람 경우에 염색체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각각 번호마다 2개씩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탈 개수는 44개가 됩니다. 그래서 남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상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염색체는 남녀가 차이가 나는 염색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수 있는 염색체라고 해서 성염색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한 쌍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Y, 여자 같은 경우는 XX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경우 사람의 핵상이 2에는 46이잖아요. 요거를 남자, 여자를 각각 표현을 할 때 둘 다 상염색체 44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성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자는 XX.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고 포유류도 XY, 그죠? XX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초파리도 XY, XX 조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 그 다음에 곤충 중에서는 초파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염색체 사진이 지금 나왔는데, 그죠? 이 염색체 사진을 우리는 핵형이라고 얘기해요. 핵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한 생물의 염색체의 개수나 모양이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염색체의 전반적인 특징을 핵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염색체의 개수만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2에는 46, 2에는 8 이런 식의 그죠? 표현을 우리가 핵상 표현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의 염색체 중에서 1번부터 22번까지는 그죠? 상염색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XX나 XY는 성염색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XX 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자다. 그리고 이제 상염색체에서는 번호가 있는데 이 염색체의 번호는 학자들이 크기 순서로 정했어요. 즉 1번으로 갈수록 번호가 작을수록 크기가 큰데 21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는 잘못 판단을 한 나머지 21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중에서 오히려 크기는 22번이 더 커요. 자, 그런데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1번 염색체가 따라서 상염색체 중에서 가장 작은데 21번 염색체가 3개가 생길 수 있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에 해당하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는 거 아시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염색체의 크기가 작으면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추론이에요, 추론.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염색체의 어떤 구조가 바뀌거나 이상이 있거나 혹은 염색체의 개수가 정상과 다를 경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서 염색체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염색체 돌연변이는 핵형 분석을 통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 분열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죠? 세포 분열을 할 때는 분열 준비기가 있고 실제 분열 시기가 있습니다. 이 분열 준비기를 간기라고 얘기해요. 간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간기라고 얘기하고 분열기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염색체를 통해서 염색체의 분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포질의 분리를 통해서 실제로 2개의 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하나의 세포가. 그러면 이런 분리 과정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간기라고 얘기하고요. 이 간기 때는 대사율이 굉장히 높고요. 소요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어떻게 나눌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열 준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 복제나 단백질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세포질의 성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핵도 2배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DNA 복제기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분열기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핵 분열을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세포질 분열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게 순서예요. 분열기의 순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염색체 분리가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의 분리가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체세포 분열은 하나의 모세포로부터 2개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요. 당연히 이거는 핵상이 2N, 2N, 2N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생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감수 분열 같은 경우는 모세포는 2N인데 DNA 복제 후에 1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상동 염색체 분리로 인해서 핵상이 반감으로 즉 염색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인 염색체의 개수는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연속 2회 분열, 1감수, 2감수 분열을 통해서 얘는 4개의 딸 세포를 만들어주는 게 특징이고 자, 체세포 분열 같은 경우는 한 번 분열을 하기 때문에 모세포의 2배, 즉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잠깐 해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이제 필기가 다 돼 있죠. 제가 실수로 녹화 버튼을 못 눌렀어요. 양해하시고 그죠? 어차피 여러분도 필기하실 거니까.
자, G1기, S기, G2기, M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계 방향으로 어때요? 얘가 진행이 된다. 자, G1기라고 하는 거는 그로스라고 하는 거로 어때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데, 실제로 세포의 실제 생장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G1기입니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 복제나 단백질 합성이 어때 일어나는 시기, 그 다음에 이때는 성장인자가 있어야지만 G1기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세포가 분열을 할 땐 G1기에서 바로 S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 중에 어떤 다른 세포 중에 하나는 G1기에서 G5기로 빠지고 G5기에서 영구적으로 머물러 있는 세포도 있습니다. 이 G5기를 전공서적에서 non-dividing reg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소위 얘를 분열하지 않는 영역이라고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열하지 않은 영역, G5기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인 세포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그 다음에 근육세포 같은 애들이 분열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한번 손상이 되게 되면 재생이 안 되죠. 재생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체세포 분열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G1기를 통해서 세포가, 그죠? 커져요. 핵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세포가 커지는 어떤 특징이 G1기 때 일어난다는 얘기고, 그죠? 이게 이제 S기로 접어들게 되면, S기를 거치게 되면 핵량이 2배로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 DNA 복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S기 때는 DNA 복제를 수행하는데 무조건 한 번이에요. 이거는 감수 분열이나 체세포 분열이나 모두 똑같이 1회만 합니다. 1회만. 그리고 염색 분체와 염색 분체를 붙들어주는 코에신 단백질, 그죠? 그 다음에 뉴클레오좀이라고 하는 DNA와 어때 연결되는 결합하는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것들이 이때 복제가 되고요, 그죠? S기를 어때 거치게 되면 G2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G2기 다음에 바로 M기이기 때문에 이 G2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바이드를 어때 준비하기 위한 시기다. 즉 분열 준비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핵세포의 염색체가, 그죠? 중기 이후에 이제 나뉘어질 때는 이렇게 이제 실 같은 방추사가 붙잖아요. 방추사가 붙어가지고 디네인 단백질이 얘를 양극으로 끌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방추사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방추사 단백질에 해당하는 튜블린 단백질을 이 시기 때 합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염색사가 이제 염색체로 응축이 되고 나면 M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죠? 그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그 다음에 말기까지가 핵분열이고요. 까지가 핵분열이고, 책에 따라서는 전기와 중기 사이에 프로메타페이스라고 하는 전중기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핵분열 이후에 아까 뭐가 일어난다라고 했나요? 그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사이토카이네이스라고 해서, 자, 세포질 분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질 분열은 말기 이후에 진행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2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 주기의 조절 물질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실험은 콜로라도 대학원생들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 실험은 2개의 어떤 그 세포 주기를 진행하고 있는 세포를 융합을 시켜봤어요. 즉, 세포 융합 실험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핵은 융합하지 않았고요. 세포질만 융합을 했다는 얘기예요. 핵을 융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핵물질은 공유하지 않았고 세포질 물질만 두 세포가 어때 공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첫 번째 실험을 보게 되면 S기 세포랑 G1기 세포를 융합을 시켰어요. 그죠? 그랬더니 S기 세포는 변화가 안 생겼어요. 하지만 G1기는 곧바로 S기로 어때요? 진입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S기는 어떤 물질이 G1기를 S기로 어때? 변환시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쵸? 그런데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G1기 다음에 S기야. 뭐 이상해. 그죠? 이 사람들 할 말이 없었다고. 그죠?
얘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G1기에서 S기로 어때? 급격하게 변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죠? 즉시 어때? 얘가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로 S기 세포에 있는 어떤 물질이 S기로 어때? 바꿨다. G1기의 세포를 변화시켰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G1기 다음에 S기이기 때문에 반박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실험 2를 진행을 했는데 요번에는 M기 세포와 G1기의 세포를 융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M기 세포는 변화가 없었어. G1기의 세포는 S기나 G2기를 거치지 않고 M기로 바로 진입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때요?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게다가 G1기에서 M기로 바로 진입했을 때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 왼쪽에 있는 염색체는 지금 복제가 된 상태예요.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염색체는 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M기 세포의 세포질 물질이 G1기의 세포를 M기로 어때요? 전환시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세포질에 있는 물질, 분자가, 그죠? 예를 들어서 S기나 M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질에 있는 분자가 정리를 하자면 세포주기 조절 물질이다. 어디에 있는 물질이? 세포질에 있는 물질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낸 게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사이클린 CDK 복합체. 자, 사이클린 CDK 복합체는 세포주기를 촉진시키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냐면 세포질에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중에서 이제 CDK는 사이클린 디펜던트 단백질 인산화 요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테인 키나제라고 얘기를 해서 약자로 CDK라고 얘기를 하고 이 CDK는 항상 세포질에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항상 세포질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를 통해서는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얘가 사이클린 의존적 단백질 인산화 요소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사이클린이 있을 때, 세포질에 있을 때는 CDK가 활성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죠? 사이클린이 어때?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분해가 됐을 때는 CDK가 불활성화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클린이 주된 조절자거든요. 얘는 주기적으로 합성이나 분해가 되는 물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하는 애의 주된 조절자는 사이클린의 세포질 농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이클린 D는 CDK4나 CDK6과 결합을 합니다. 물론 세포질에 있겠죠, 항상. 그럼 얘가 G1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얘가 G1기를 진행을 해요. G1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 G1기를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세포소기관 복제나 단백질 합성, 실제 세포질의 어떤 신장을 촉진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G1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사이클린 2의 합성을 촉진시켜요. 2의 합성을 촉진시키거든요. 그럼 얘가 즉각 세포질에 있는 CDK2랑 결합을 하고 얘가 G1기에서 S기로 넘어가는 G1S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을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얘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전에 있었던 사이클린 D는 분해를 시켜요. 얘를 분해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지? 1번 다음에 2번으로 갈 수 있지만 2번 다음에 1번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G1S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G1기를 마무리하고요. S기 진입을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DNA 복제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나서 S기로 진입하게 되면 G1S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사이클린 A를 합성을 촉진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동일한 CDK2하고 결합을 하게 되고 얘가 기능적으로 S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하는데 S기를 완성하겠죠? 이 말은 DNA 복제를 완성한다는 얘기고, 그죠? 마찬가지로 S 사이클린 CDK 복합체는 사이클린 2의 분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리소좀 같은 데서 분해가 되지 않고 프로테아좀으로 이동해서 분해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S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G2계에는 없어요. M기로 어때? M기 촉진 인자를 어때? 형성하는데 걔가 사이클린 B와 CDK1이 결합했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얘를 M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MPF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MPF는 M기 촉진 인자나 혹은 이게 이제 성숙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머추레이션. 성숙 촉진 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M기 진행을 수행하게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이제 M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 염색체 응축 단백질에 해당하는 콘덴신. 이 콘덴신을 인산화시켜요. 자, 대부분의 어떤 그 단백질들은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인산화가 되게 되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염색사나 염색질이 응축이 됩니다. 염색체로. 그죠? 그 다음에 라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인산화가 돼요. 여기 이제 중간 섬유죠. 그죠? 라민은 핵막 하층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단백질로서 얘가 인산화가 되게 되면 핵막이 소실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후기 촉진 인자라고 하는 APC를 활성화시킵니다. 아시겠죠? APC가 활성화되게 되면 이 APC가 시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제거를 하는데 이 시큐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얘를 제거할 때는 유비큐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붙여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유비큐티나 프로테아좀에서 분해를 합니다. 엄격하게. 아시겠죠? 그죠? 시큐린은 코에신 단백질을 가수분해해주는 세포레이스를 억제를 시켜요. 세포레이스는 코에신을 분해시킵니다. 그죠? 그럼 평상시에 얘가 존재를 하고 있을 때는 얘가 불활성 상태고 얘가 불활성 상태면 코에신이 분해가 안 되고 코에신 분해가 안 되면 자매 염색 분치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죠. 그죠? 핵분열 안 일어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APC가 활성화되게 되면 후기 촉진 인자가 어때? 활성화되게 되면 얘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얘가 억압하고 있었던 세포레이스가 활성화로 어때요? 바뀌어요. 코에신이 분해가 돼요. 그러면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패턴으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색체가 응축이 되고 핵막이 소실되는 게 바로 뭐냐면 분열기의 특징이죠. 전기로 넘어갔을 때 이게 이제 M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이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또한 APC는 사이클린 B도 제거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로 인해서 얘는 활성화되지만 얘가 활성화되고 나서부터는 얘가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M사이클린 CDK 복합체에 의해서 M기가 진행이 될 때 프로테아좀으로 이동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단백질이 바로 뭐가 있냐면 사이클린 B와 시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얘가 이제 프로테아좀에서 엄격한 통제하에서 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이클린의 농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즉 합성과 분해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G1 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사이클린 D, S 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S 페이스에 관여하는 애는 사이클린 E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S 사이클린을 어때 담당하고 있는 요 사이클린은 사이클린 A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G1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G1 S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S 사이클린 CDK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사이클린 B는 최종적으로 M 사이클린 CDK 복합체라고 하는 MPF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외울 때 뭐 조니 뎁 영화배우 혹은 DEAB 순서대로 DEAB 뭐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연산기법 이용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사이클린 CDK 복합체가 세포 분열 주기를 촉진시키는 인자라고 한다면
세포 주기를 억제하는 인자도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암 발생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죠? 그러면 세포 주기의 억제 인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검문소라고 표현하는 거죠. 검문소. 체크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G1 검문소와 G2M 검문소와 M 검문소라고 하는 세 군데 존재해요. 세 군데 존재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거. 그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자, 이 G1 검문소는 이 G1기에서 S기로 넘어갈 때 DNA의 손상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기고, DNA 손상 여부뿐만 아니라 성장인자가 있는지, 성장인자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포 주기가 진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성장인자 유무 판단, 또 하나는 세포 크기 판단. 세포가 어느 정도 자라야지만, 그죠? 분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NA 손상 판단, 성장인자 유무 판단, 세포의 크기가 적당한지 판단을 했을 때 괜찮다. 그러면 넘겨요. 그럼 S기를 진행합니다. S기를 진행하는데 S기 내에서는 체크 포인트가 없어요. S기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G2기로 넘어가고 G2기에서 M기로 넘어갈 때 G2M 검문소라고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셀 사이즈, 세포가 충분히 커졌는지, 그 다음에 DNA 복제 오류가 있는지 오류 검사를 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오류 발견이 되게 되면 여기서 멈춰요. 아시겠죠? 그럼 괜찮다. 넘겨요. M기로 넘겨요. 자, M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M 검문소가 있는데 이 M 검문소는 보통 중기에 어때요? 작용을 하고요. 스핀들 파이버라고 하는 이 방주사가 제대로 동원체에 부착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 포인트 합니다. 만약에 이게 제대로 부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같은 염색체 돌연변이와 같은 치명적인 어떤 현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M기에서 정지를 시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어떤 체크 포인트,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죠? 세포가 무작정 분열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정상적인 세포라고 한다면. 그죠? 그래서 G1 검문소는 세포의 크기와 성장인자의 유무, DNA 손상 유무 같은 것들을 판단해서 괜찮다. 그러면 넘긴다라는 얘기예요. S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S기가 진행이 되고 S기가 끝난 상태에서 G2기로 넘어가게 되면 자, G2M 검문소에서 세포의 크기가 이제 분열을 할 정도로 커졌는지 DNA 복제 오류가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괜찮다. 그럼 M으로 넘어가죠. M기로. M기가 진행이 되다가 중기쯤 염색체와 동원체 방주사의 어떤 정상 부착 유무를 검사해서 그죠? 얘가 정상이다 라고 한다면 M기를 끝까지 진행을 하겠죠. 만약에 요 M 검문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되면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세포 주기와 염색체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암세포 간단하게 정리를 한 상태에서 유전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